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따뜻한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할 때 보온에 신경 쓰고 동파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냉동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17.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6.8도, 파주 영하 14.4도, 제천 영하 12.4도, 봉화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화천 광덕산 기온이 영하 22.7도, 철원 임남면 기온이 영하 22.3도까지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 안팎의 강력한 한기가 남하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하겠다며 한랭 질환과 동파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동파 경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 가운데 3단계에 해당합니다.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동파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한파에도 연말을 맞아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요. 하지만 음주 뒤 야외에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만 서울에서 저체온증 8명, 공상 1명 등 한랭 질환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길가나 집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 3명입니다. 지난 겨울철 서울 한랭 질환자 통계에서도 전체 발생 장소 가운데 88%가 야외였습니다. 다 조금 의식이 없거나 약간 좀 이렇게 희미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되신 거라 이제 야외에 이렇게 그 추운데 오랫동안 하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체 한랭 질환자 가운데 65살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고령층이 추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추운 날씨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온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파는 건강뿐 아니라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는 240여 건으로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등 순이었습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피해가 집중됐고 공사 현장 역시 수도 계량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돼 추위에 취약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2분의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켜고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기질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전자제품의 숨은 곰팡이와 세균이 급증할 수 있어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철 난방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지 못했던 임문영 씨.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래도 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은 채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 공기 세균을 측정 실험한 논문에 따르면 세균이 가장 많아지는 실내 환경은 27도에 습도 41%로 나타났습니다. 난방을 켜고 창문을 닫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중 세균이 기준치를 14.3%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기를 줄이고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 환경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내부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곰팡이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실내 공기는 건조하지만은 세탁실이라든가 제품 그 벽면 이런 부분 곰팡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기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은 제품의 내부에 곰팡이 세균 같은 이 많이 증식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에어컨 관리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검은색 먼지 같은 것이 모두 곰팡이균입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겨울철에 더 공기 중으로 확산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겨울철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해서는 짧게 자주 환기하고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로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는 40%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제품에 내장된 살균 기능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나 정기적으로 청소를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집안 공기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말 먹거리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달걀은 물론이고 김밥과 칼국수 같은 서민 메뉴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잠하던 달걀값이 다시 7,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특란 39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7,01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0.8%, 평년과 비교하면 8.3%나 비쌉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달걀은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뛰는데 수급 불안 우려도 커졌습니다. 올겨울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매몰 처분된 산란계는 300만 마리로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 5천만 개의 3에서 4%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달걀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몰 처분 마리수가 500만 마리를 넘기면 영향이 예상됩니다. 밥상 물가도 비상인데 서울 지역 외식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 메뉴 8가지가 1년 사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김밥으로 지난달 평균 3,700원으로 5.7% 비싸졌고 칼국수는 9,846원으로 4.9% 올라 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식재료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건비라든가 뭐 이러한 관리 비용 인상도 고물가 고환율 기조 속에 연말연시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횡보하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커지며 8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역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0.21%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0.1%대 후반에 머물렀던 상승률이 다시 0.2%대에 올라선 겁니다. 8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등 핵심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성동구가 한 주 만에 0.34% 오르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한강 벨트 마포와 광진의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송파구 상승률은 0.33%로 한 주 만에 0.5%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과 서초, 강동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계 상승률은 8.48%로 연간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전망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용인 수지가 0.08%포인트 오른 0.51%로 나타났고 성남 분당도 0.44%,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단지,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호가가 높아지며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확대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이 즉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밀어 올렸다라고.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주째 0.09%를 기록했고 서울은 선호단지 매물 부족으로 0.16% 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범부처 TF를 곽이 부총리 주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라인 인사들도 회의에 배석했는데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성탄절 휴일에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 참여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내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현황 점검과 2차 피해 예방책을 공유하고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인 공휴일 긴급회의는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2일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나간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2차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라인도 함께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도우려했다는 이른바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선 쿠팡 사태를 둘러싼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자는 계정 3,000개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외부 전송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는 재직 중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 3,000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채워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고 해당 하천을 수색해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유출자의 진술도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며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 경과를 지속해서 안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아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정보 만여 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사번과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며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한 뒤 임직원과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렸다며 시스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휴전으로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에선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 미사를 집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들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산타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위 후 첫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한 교황 레오 14세. 빈곤층과 이민자들을 외면하는 세상을 한탄하며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하느님이 계실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왔습니다. Sì, mentre un'economia distorta induce a trattare gli uomini come merce, Dio si fa simile a noi, rivelando l'infinita dignità di ogni persona.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는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침묵 행진만 진행됐는데 불안 하나마 휴전이 성사되면서 올해는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의 산타 추적 핫라인으로 어린이들과 통화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자는 취지의 전통인데 왜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느냐는 어린이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산타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Santa is a very good person.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not infiltrated, that we're not infiltrating into our country a bad Santa. 평소 강조해온 이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석탄은 받고 싶지 않다는 어린이에겐 석탄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자신의 화석연료 지지 구호로 답했습니다. Not coal. No, you don't want coal. Well, coal is, you mean clean, beautiful coal. I had to do that, I'm sorry. No, coal is clean and beautiful. Please remember that at all costs. 펜실베니아에 사는 5살 어린이에게는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한 지역이라며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행사를 자신의 정책 홍보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미국 뉴욕의 명소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성대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인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0조 원을 지출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가 극도로 어렵던 대공황 시절부터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매년 성탄절 시즌에 등장하는 록펠러 센터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올해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탄절 명소로서 변함없는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불황을 즐겁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뉴요커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성탄절 명소인 브라이언트 공원 스케이트장에서도 시민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추운 겨울철, 인적이 드물어지는 공원에 범죄를 없애고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겨울 마을은 인기 만점입니다. Oh, actually, this was one of my favorite years. Everything went really well. My Christmas wish is health and happiness for everyone. I think Christmas is the best season in New York, and today is not cold, so it's amazing.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등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성탄절 이미지는 미국 백화점들의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성탄절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면서 성탄절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란 문화가 퍼졌고 이는
연말 대량 소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지출해 소비가 미국 경제를 굳건하게 떠받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약화가 새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에 오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뉴욕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소규모로 개봉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를 미국에서 배급하는 영화사 네온은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가 선별된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며 1월에는 전역에서 상영된다고 알렸습니다. 네온이 함께 게시한 영화 포스터에는 뉴욕, 오스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영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이번 성탄절 미국에서 개봉한 저예산 독립영화 중 하나로 어쩔 수가 없다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영화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공개된 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관객상을 받았으며 시체스 영화제에서 박찬욱이 감독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설계한 GPU를 갤럭시 S26 시리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인 엑시노스 2600에 탑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부터 2500 모델까지 미국 AMD로부터 GPU를 공급받아 탑재해왔지만 지난 2023년부터 독자 GPU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된 GPU는 삼성전자의 설계 기술에 AMD의 기본 설계를 더했지만 차기 엑시노스 제품부터는 기본 설계까지 삼성 기술을 사용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독자 GPU 칩을 보유한 회사는 엔비디아와 AMD, 인텔, 애플, 퀄컴 등 소수로 한국산 모바일용 GPU의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2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